선생님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회의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일단은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원래 지난주에 여기 그 교재의 이론 부분이거든요. 수와 연산 파트에서 수에 대한 이야기와 연산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론적 배경으로 해서 나와져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 조금 하고요. 그리고 수학과 학습 모형을 요 수와 관련 연계해서 간단하게 뭐 수업 시연, 온라인으로 수업 시연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체험이 될 것 같고요. 혹시 교재 있으신 분 계세요? 항상 네, 있으신 분들이 더 적더라고요. 교재 네, 있으신 분? 네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부분 네, 많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뭐 사진으로 찍어서든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없는데 또 네, 구입하기는 힘드니까요. 되도록이면 근데 뭐 구입해 두시는 게 이게
수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 아마 강의가 3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른 영역 강의하시는 뭐 강사쌤, 교수님 수업도 들으실 거면은 네, 들으실 거니까 되도록 구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총 28분인가요? 아니죠. 제가 딴 거 봤네요. 네, 31분인데 33분이 들어와져 있었는데 여기 스마트폰 뭐 따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챕터 3 영과 자연수 부분이고요. 먼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교재 없으셔도 뭐 충분히 이해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영과 자연수 지도에 대한 의의 그리고 뭐 수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교과서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교과서 구성을 말씀드렸었는데 한 단원이 있으면은 이제 단원 도입이 이제 한 차시가 있고요. 그리고 뭐 2차시부터 이제 진도가 나가겠죠. 2에서 10차시 정도까지. 그 다음에 생각 수학, 뭐 탐구 수학 그 사이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단원 정리 같은 물음이 있는데 여기에 생각 수학이나 탐구 수학 부분에 이런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는 결국 수개념 학생들이 형성되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요. 뭐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비형식적으로 우선 잠시만요. 전화 와가지고 비형식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기 전부터 수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우니까 체득을 하고 있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교육기관에 들어가서나 뭐 부모님들에 의해서나 이제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개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수세기를 먼저 하게 되고요. 뭐 1대1 대응이죠. 말하자면 1대1 대응으로 요거는 요거야, 요거는 요거야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수세기를 하면서 수에 대해서 1에서 9까지 세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9단위가 넘어가면은 이제 보통 묶어세잖아요. 뭐 10개야, 20개야, 30개야 이렇게 묶어세기 단계로 가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수를 배우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수를 배우다 보면은 닫혀 있지 않은 연산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닫혀 있다, 닫혀 있지 않다라는 말은 저희가 처음에 자연수를 애들이 배우잖아요. 이게 덧셈에 대해서는 뭐 더하더라도 자연수 내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뺄셈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단위가 나오면서 자연수에 대해서는 이제 안 나오니까 닫혀 있지 않게 되니까 수의 영역이 확장이 되거든요. 음의 정수 그리고 양의 정수 이런 식으로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뭐 수의 범위 배우셨잖아요. 양의 정수 뭐 음의 정수 그걸 합쳐서 정수라 부르고 정수에서 더 나가서 어떤 수들을 확장되고 각각이 무언가의 연산에 대해서 자기 걸로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에 점점 확장이 되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장사님. 네, 장사님. 네. 네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저 지금 외부 수업 중이라서 네. 이따가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 다른 것들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있어야지 검색이 되거든요. 제가 요거 하고 네, 수업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수가 확장됐었을 때 제일 넓은 수의 범위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수의 범위가 가장 넓었던 것 같으세요? 소수, 소수? 네? 복소수요. 아, 복소수요? 엄청나시네요.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일반 수로 나타낼 실수 체계에서 나타낼 수가 없는 수들이 나오면서 허수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제 그게 전체적인 복소수 개념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나가면서 수 영역 체계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수화 연산이 초등학교에도 있고요. 중등,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중고등학교 합쳐서 이제 중등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수화 연산 파트가 있으면서 점점 더 이제 나가게 되고 초등학교에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수화 연산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자연수, 음의 정수는 이제 중등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 정도만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넘어가면 자연수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수, 순서수, 이름수라는 것들이 있고요. 집합수는 이제 몇 개라는 뭐 책 5권, 학생 5명, 몇 개와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교재에서는. 그리고 순서는 상대적 위치를 이제 나타내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수들을 이건 기준에 따라서 수가 달라질 수 있는 수고요.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뭐 절대값, 이건 상대값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수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름수 교재 있으신 분들은 58쪽 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목수 이름을 붙이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몇 동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주민번호 같은 거 주민번호가 사람의 이름을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측정수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는 수들은 따로 이제 네이밍을 하는 게 뭐 최근에 뭐 어떤 뭐 박사 논문이나 여기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포함을 시켜 놓았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에서는 뭐 기수법, 수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써놨는데 기수법과 명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를 기록하는 방법과 읽는 방법이 있는데 뭐 수를 기록하는 방법은 결국에 우리가 나가는 게 아라비아 수로 이렇게 나갔죠. 위치적 기수법으로. 가법적 기수법, 뭐 승법적 기수법 있는데 요거는 책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깨지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책 걸 찍어놨는데 네, 요거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이집트 숫자나 로마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법적 기수법이라고 하거든요. 무언가 한 개를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놔두고 그 숫자가 그 형태가 더 붙었을 때 무언가를 숫자가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이라면은 이게 한 개씩 붙어 나갈수록 8이고요. 뭐 여기서 이게 뭐 10만이라면은 이게 몇 개가 더 있으면 20만 이런 식으로 이집트 숫자는 그림 형태로 상용 숫자 형태죠. 그리고 로마 숫자는 보면은 여기에 뭐 1에서 이제 10까지를 이래 숫자로 그 로마자로 표현을 해놨죠. 근데 여기에서 V 다음에 뭐 이쪽에 i가 붙으면 뭐 6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붙으면은 숫자가 표현이 된다는 걸 가법적 기수법이라고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다 안 나오고 제가 필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여기 아라비아 숫자 같은 거가 결국에 나오고요. 여기에 이집트 숫자는 큰수 4학년 큰수 할 때 나오긴 나와요. 4학년 큰수 단원에서 뭐 고대 이집트 숫자로 큰수를 표현해 봐라 라는 게 뒤에 붙임딱지가 있고 그걸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기 잘렸네요. 승법적 기수법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여기 61쪽이고요. 승법이라는 거는 몇 배, 10배, 100배, 뭐 1000배, 한자에서는 죄송합니다. 한자에서는 뭐 기본적인 한일, 두이, 석삼, 넉사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배를 나타내는 한자가 있잖아요. 10, 100, 1000. 네, 그걸 활용해서 뭐 쓰는 것을 승법적 기수법에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위치적 기수법은 뭐 십진법, 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빌로니아 수 같은 경우에 60진법이고 마야 수 같은 경우에 뭐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를 기록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나라 실제로 쓰이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명수법에 대한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거는 읽으실 줄 알죠? 이거를 어떻게 읽으세요? 네, 네. 네. 이거 5시라고 있죠. 5시 50분. 30분. 죄송합니다. 30분.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이야기 숫자를 읽는 방법이 우리말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한자말로, 이건 한자말이잖아요. 한일, 두이, 석삼 할 때처럼 이게 5시는 우리말이고 30분은 한자말이거든요. 이거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는 이거를 되게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거는 5시인데 이건 30분이냐. 그리고 뭐 17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한자말로 읽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이거 사실 정답은 제가 뭐 몇 가지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나온 건 없고요. 사실 이게 1학년, 2학년에서 시각과 시간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데 아이들이랑 그냥 뭐 자유롭게 이제 정답 없는 게 사실 애들이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좀 개방적으로 열려져 있는 그런 질문들로 애들 창의성 뭐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일반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크게 생각은 하시진 않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게 여기 교재 64쪽에는 뭐 이렇게 쭉쭉 나와져 있긴 하지만 뭐 이산량은 뭐 어떻게 한자말 우리말로 읽어야 되고 뭐 측정수는 연속되는 수들은 뭐 한자말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굳이 지금 이걸 지켜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국어도 왜 자장면이 뭐 짜장면이 표준어냐 뭐 표준어가 아니냐 하다가 둘 다 이제 그냥 등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는 결국에 바뀔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명수법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4학년 담임을 한 2, 3년을 했거든요. 그 4학년 1학기 1단원이 큰수 단원이에요. 큰수 단원을 할 때 보면은 이게 교과서에 약속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뭐 네, 1억 배우고 뭐 1조도 배우고요. 근데 그런 거 쓸 때마다 4자리씩 띄어서 쓰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큰 수가 있을 경우에 4자리씩 보고 자 여기 만자리야 여기가 억자리야 그러면 5,775억이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4자리로 쓰지 않고 3자리로 끊어 읽잖아요. 끊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동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 하는 이야기들을 애들이랑 해봐도 되게 재밌어요. 그냥 뭐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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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뭐
사실 요건 정답이 조금 정해져 있는 문제긴 한데 이거 이유는 아시죠? 네, 뭐 모르세요? 교재에 보면은 65쪽에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영어권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쓰는데 보면 thousand, million, billion 이게 10의 3승으로 가거든요. 10의 3승이 thousand고 10의 6승이 million이고 10의 9승이 billion이고 세 자리씩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를 세 콤마씩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고 있고요. 뭐 올해 우리 반 애들은 뭐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자리씩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수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재에서는 지금 교재 한 66쪽까지 일단은 했고요. 연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할 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3차 시 내용을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걸 다운을 안 받아놨네요. 그리고 다음 주 뭐 다운되는 동안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일단 제가 또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추석이거든요. 요때는 제 수업을 보여드릴 텐데 뭐 일반 공개 수업 했던 것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학생들이랑 실시간 수업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유튜브로 수업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네, 기회가 되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다운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수학과의 개념 형성, 수학과 모형 혹시 배우셨어요? 네. 배우셨어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을 해도 되겠네요. 수학과의 크게 개념, 수학과에 크게 사용되는 모형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 당연히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개념을 처음 배울 때는 요 개념 형성 모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유, 그냥 뭐가지? 잠시만요. 이게 필기가 안 되네. 원래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나서 주로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이게 어떤 때든 무조건 다 이제 뭐 안 맞다 싶으면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했다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다 넘어가요. 그리고 개념 형성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 보시면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수화 연산 파트, 수화 연산 파트라면 분수에 대한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어떤 수에 대한 개념을 처음 배울 때 많이 요거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리 탐구 학습 모형은 어떤 연산 과정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낼 때 요 모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도안을 보면 요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난 모형이나 다른 모형들도 있는데 주로 요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수학과 개념 형성 모형 예전에 배우셨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범례를 먼저 막 제시를 해요. 그거인 거 아닌 것들이 섞여져 있겠죠. 정례 또는 비례들이 예를 들어서 도형을 사실 예를 들면 가장 좀 쉬운데 이등변 삼각형 개념을 배울 때 이등변 삼각형인 것과 아닌 것들을 막 해놓은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해서 애들이 이름을 붙일 거예요. 개념 정의하기.
요 공통 성질이 있는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할 거니까 분류의 어떤 기준을 애들이 줄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을 막 개념을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거는 아빠 삼각형이에요. 이거는 엄마 삼각형. 물론 애들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알고 학원에서 배우거나 해오는 애들이 많아요. 저 이거 알아요 하면은 그 이름 말고 다른 걸 한번 붙여보자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름 붙이는 게 붙여보면 애들마다의 그런 이유들이 있고 이제 뭐 논리적인 또는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게 대부분 뭐 논문이나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걸 활용해서 개념을 익히겠죠.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보는 문제를 애들은 제공을 해주고 정리평가로 하고 그리고 이거 전에 사실은 요즘에 수업 모형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 다른 과들도 비슷할 건데 다른 교과들도 비슷할 건데 요즘에 뭐 국어과에 무슨 모형이 있는데 이거를 지켜서 수업 지도안을 짜서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 이런 거는 정말 예전에 이야기들이고 요즘에는 선생님들마다 선생님만 스타일의 그런 수업 체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루틴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수업 단계화 시켜서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이 되는 베이직한 그런 수학과의 수업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어떻게 선생님들도 나중에는 뭐 현직에 나오셔서 본인만의 스타일의 수업 지도안을 구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사실은 어떤 박사 과정의 논문 속에서 이런 게 좋다라고 나온 것들 뿐이거든요. 이런 단계들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답과 가까운 그런 베이직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화 연산 부분에서 여기 피아제를 잠깐 넣어놨는데 개념 형성 모형에서 피아제가 가장 좀 얽혀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세안 같은 거 짜실 때 보면은 뭐 학생관, 뭐 학습관, 교재관 같은 경우 쓰게 되잖아요. 그때 개념 형성 모형 뭐를 쓰신다면 피아제 이야기를 많이 드시면 돼요. 피아제도 많이 아시고 싶은데 피아제는 결국 행동주의에서는 파블로프가 개를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뭐 그냥 이걸 먹이를 주다가 종소리를 내고 먹이를 주고 그러면 나중에 종소리만 나면 강아지는 침을 흘릴 것이다. 이렇게 자극과 반응이 연합되는 것들을 얘기했다면 피아제는 인간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죠. 인간은 타고난 스키마가 있고 스키마가 외부 자극을 받으면은 자극과 동화에 의해서 좀 더 확장되면서 이제 반응 생각을 넓혀간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다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쭉쭉 넘어갈게요. 이것들이 나가면서 피아제가 얘기한 것 중에 여기 구체적 조작기죠. 피아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이렇게 자기 딸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요게 초등학생 단계인데 무언가를 조작을 통해서 학생들이 구체적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심적 조작 결국 스키마를 넓혀져 간다. 조작 없는 지식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수학과와 연계를 많이 시키거든요. 구체물 애들이 처음에 수 개념을 배울 때 보면은 처음에 실제 뭐 지폐 화폐를 쓰겠죠. 화폐를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수 모형으로 하겠죠. 수 모형으로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숫자나 수 또는 그림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가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피아제가 수학과에 영향을 준 부분이고요. 이것들이 사실은 개념을 처음에 학생들이 잡을 때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학과 지도안 짜실 때 할 말 없으면 피아제를 등장시켜서 피아제가 어떤 뭐 이런 거 구체물 조작물을 필요로 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여기 쌤들이 여기 쓰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줄이 꺼졌네요. 이게 안 지워지는데. 지도안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안이
요게 다른 선생님이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이 쓰신 지도안인데 벌써 30분이네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도안 종류가 세안이 있고 야간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아시죠? 네. 뭐 세안은 길고 야간은 짧은 네. 그런 건데 야간은 보면은 요건 지금 야간이거든요. 바로 교수학습 과정안이 이렇게 나오고 세안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분석이나 뭐 교재관 같은 것들을 쓴 다음에 나는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쓰여져 있는 건데 네.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1학년이고요. 여기 보면은 네, 짝수와 홀수 알아보기가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일단은 제가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교육과정안은 사실 각 학교의 연구부장이 짠 틀대로 만들기 때문에 보통은 요즘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취 기준을 넣어요. 다 넣진 않더라도 성취 기준 코드라도 이렇게 넣었는데 이건 안 넣었네요. 네, 여기 보면은 뭐 1학기 때 배우셨다고 하니까 이게 개념학습 모형으로 이제 했는데 범례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공통 성질 추상하고 개념 정의 뭐 이거는 짝수 홀수예요. 이름을 내어주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좀 그냥 보면 그냥 지도안이네라고 볼 수 있는데 동기유발하고 이거 홀수 짝수로 나눠요. 홀수 짝수예요. 그러면은 홀수 짝수 이하고 구분해 봅시다. 홀수 짝수 나눠 봅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사실 개념 정의 부분이 빠져 있어요. 홀수 짝수를 먼저 얘기해 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형 같은 경우에 이거 배우는 단원 같은 경우에 그 교과서에 보면 맨 위에 배우는 학습 내용이 쓰여져 있거든요. 짝수와 홀수를 배워봅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먼저 제시해 주니까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 교과서 지금 제가 검토진으로 들어가고는 있는데 그거 아세요? 그 이제 교과서도 수학 국수사과도 그 국정이 아니고 검정으로 넘어가거든요. 선생님 나오셨을 때는 국수사과도 이제 출판사들이 국어는 빼고 수사과도 이제 여러 개 출판사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할 때는 다른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개념 형성 모형할 때는 이름을 정의하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 준비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범례를 분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익혀가겠죠. 뭐 게임 형식으로 여긴 하던데 네, 이런 모습이 야간으로 개념 형성 모형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간단히 수업 체험 지금 몇 시지? 네, 33분이네요. 수업 체험을 간단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상황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동기유발을 한 상황이에요. 무언가로 오늘 어떤 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새로운 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애들이랑 홀수 너희가 알고 있는 수는 뭐야? 선생님들 아까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동기유발인 거예요. 네, 음소거 안 시끄러우시면은 해제해 주셔도 돼요. 해제하시고 선생님들 지난번처럼 그룹별로 소그룹 회의도 하실 거니까 잠깐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 하울링이 되는데 그런 분은 좀 꺼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할게요. 동기유발은 끝난 상태고 오늘 이제 약수의 합이 자신의 수와 같은 수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켰어. 네, 네, 활동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수를 이제 줄 건, 선생님들 학생 역할이에요. 네. 수를 분류하고 선생님 수를 줄 건데 그 수를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보고 분류한 거에 이름을 지어 볼 거예요. 이름 지어 볼 거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름 지은 수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그 이름을 배운 친구가 있다면은
그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넣어서 다른 이름으로 지어줘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알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약수의 합이 자신의 수와 같은 수.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배운 친구들 먼저 뭐 학원 같은 데서 배운 친구들 있나요? 네. 저요. 배운 친구는 그 이름은 쓰지 않기로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를 선생님이 밴드에 이걸 찍어서 올릴게요. 6, 18, 28, 36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분류해 보세요.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이름을 모둠에서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활동일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소그룹 나눌 건데 뭐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비밀로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소그룹은 그냥 활동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무작위로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그룹으로. 네, 요거는 밴드에 제가 올려둘게요. 요 사진은. 네, 네, 회의실을 열었고요. 모둠에서 네,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보고 이름도 한번 붙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 그 소그룹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안 들어가지시나요? 네, 혹시 메시지가 안 가셨나 싶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네. 이거 그냥 아무 기준으로 네, 나누면 되는. 선생님들만의 기준으로 네, 나누시면 돼요. 기준을 네. 세우시면. 네, 네. 어떤 수의 특징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전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다른 데 잠깐 가볼게요. 자신 있수가 되는 거. 그것도 세우고. 뭐 질문 있으시죠? 잘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좀 잡아주시면 돼요. 네. 네, 네.
네, 선생님 혹시 튕기셨어요? 네. 아까 몇 회의실이셨어요? 5였던 것 같아요. 뭐야? 네, 뭐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배당했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숫자. 그런 건 아니에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요? 없, 없으시면 네, 다른 모둠 한번 가볼게요. 네. 네. 댓글 입력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두 가지로 분류해보자 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동그라미 2개 들어가는 거 하고 1개 들어가는 거. 그 6이랑 36 하고 어. 8, 28. 그래서 괄호해서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그다음에 이름. 이름. 네, 선생님 질문은 없으시죠? 잘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괜찮지 않나? 오케이. 네,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교수님, 네. 저 다른 조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지금 이제 근데 거의 끝나가지고. 그냥 이 조로 갈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마무리 다 되시나요? 다 들으려고 하는데, 회의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했는 것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뭐, 제가 뭐, 딴 얘기 안 해도 되게 잘 하시네요. 이 소그룹 회의나 이야기들 잘 해주셔서. 네, 별로 제가 회의 중에는 했던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자연수의 성질 여기 교재 이론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연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고 그 성질에 따라서 이런 아까 홀수나 짝수, 네, 다 나오신 거죠. 네, 홀수나 짝수, 뭐 여기 보니까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소수, 합성수.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쌤들 뭐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도 다 배우셨을 거고, 좀 더 나오는 다른 뭐 수에 대한, 자연수에 대한 이름들이 있어서 요걸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활동을. 자, 자 이제 선생님으로 돌아갈게요. 네, 친구들이 했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여기에 아직 입력이 안 된 친구들은 네, 빨리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동그라미 땡땡땡 0이 1개 있고 2개 있고로 구분한 모둠이 있어야 미적으로 해석했다. 네,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운 거죠. 수에는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뭐 동기호흡할 때 얘기했던 홀수, 짝수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이런 기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밴드에 네, 안 올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여기 662 요것들은 요렇게 했고 나머지 것들은 또 다르게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66으로 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여기 3조 있네요. 3조. 6으로 66이 아까 비슷한 것 같아요. 8로 끝나는 거. 뭐, 약수합이, 선생님이 아까 써놨던 거. 약수의 다른 수. 약자, 안약자. 이렇게.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은 수는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네, 요거 해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6이랑 28이요. 6이랑 맞아 28이 있고 나머지 수들은 약수합이 약수합이 자기가 안 되는 수였죠. 요런 애들이 되게 특이한 애들이라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해놨는데 친구들이 이름을 잘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학적인 용어로 수학자들이 이거를 찾아냈어요. 이름을 붙였는데 완전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여기 동합수 이렇게 있네요. 같이 합해지는 친구들 이야기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뭐 활동 1이 끝나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활동 2로 이제 했는데 질문을 더 찾아보기 이제 완전수라는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약속하기 뭐 이런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에 대해서 더 찾아볼까요? 자 완전수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찾으려면 모둠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5가지밖에 질문 못합니다. 뭐 어떤 질문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해서 이제 또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짝 활동이나 개별 활동을 진행시킬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완전수에 대한 이야기는 교재 81쪽에 이제 나와져 있고요. 완전수가 현재 많이 한 4, 5가지만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나머지 수들은 뭐 더 찾아가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했던 건 완전수에 대한 것보다는 이 수업 흐름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수의 성질을 찾는 거에 대한 뭐 그런 수업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뭐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수업 나눔에 대한 것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수업 나눔은 보통 공개 수업 하고 나면은 수업 협의회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나눈다, 아이디어를 나눈다, 생각을 나눈다 해서 뭐 수업 나눔이란 얘기를 경북에서는 많이 붙여요.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없고요. 네. 혹시 오늘 한 것까지 해서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항상 모자르네요. 네, 모두 고생해주셔서 다음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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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가죠?